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는 분야를 그냥 개척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된 곳이죠.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당신이 보내주신 최신 실적 발표 자료랑 또 CEO 인터뷰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쫙 펼쳐놓고 있는데요.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이 거대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티커는 ISRG.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질문이 딱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지난 20년간의 이 독주,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 거인의 시대가 이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건 아닐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쌓아올린 성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전 세계 로봇 수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한 게 벌써 1,700만 건이 넘었다. 이건 그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표준의 중심에 바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의사를 대체하는 자동 로봇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의사의 손과 눈을 디지털로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교함과 안정성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이요? 네. 2000년에 첫 모델이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 계속 진화해 왔고 2014년 3월에 마침내 5세대 모델 다빈치 5가 세상에 나왔죠. 네, 그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돈을 버는가? 이 완벽해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조가 대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의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아, 면도날 모델? 첫 번째는 당연히 면도기, 그러니까 다빈치 로봇 시스템 자체를 파는 겁니다. 대당 50만에서 250만 달러에 달하는 이 고가의 장비를 병원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리스해 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매출의 대부분이 이 비싼 로봇을 파는 데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거기가 함정입니다. 시스템 판매는요, 전체 매출의 약 24%에 불과해요. 24%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진짜 마법이자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랑 사랑에 빠진 이유는 바로 면도날에 있습니다. 면도날이요? 네. 수술 한 번을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1,800달러어치의 전용 수술 도구 그리고 액세서리를 써야만 하거든요. 아하. 로봇을 한 번 들여놓은 병원은 계속해서 이 면도날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소모품하고 유지보수 계약에서 나오는 반복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85%에 육박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200만 달러짜리 로봇 한 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봇을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수만 번의 1,800달러짜리 면도날을 파는 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거는 의료기기 회사를 가장한 구독 서비스 회사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한번 다빈치 생태계에 들어온 병원은요, 앞으로 7년에서 10년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연금과도 같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의사들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수년간 훈련을 받잖아요. 이 훈련 비용과 시간 자체가 엄청난 전환 비용, 즉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해자, 모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의 영토를 어떻게 더 넓히고 있는지, 새로운 성장 동력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나온 다빈치 5가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일단 이전 모델보다 컴퓨팅 파워가 10,000배 향상됐는데 여기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고요. 와, 10,000배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포스 피드백 기술에 있습니다. 포스 피드백이요? 힘을 되돌려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과 의사가 수술 중에 로봇팔을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의 조직이 주는 미세한 압력, 그 저항감을 자기 손끝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내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임상 전 테스트에서는 이 기술 덕분에 조직 손상을 43%나 줄였다고 해요. 이건 정말 수술의 패러다임을 또 한 번 바꾸는 혁신입니다. 기술만으로도 놀라운데 저는 이 기술이 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훨씬 인상 깊었어요. 게리 구타트 전 CEO가 직접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폐렴 진단받고 수술하기까지 몇 달 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보냈는데 인투이티브의 또 다른 진단 시스템 이온을 쓴 환자는 진단부터 수술까지 딱 3주 만에 끝내고 48시간 만에 퇴원했다고요. 이게 바로 기술이 가진 진짜 가치죠. 그리고 다빈치 5는 이 가치를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시키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을 말하는 건가요? 거대한 시장 두 곳의 문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장 수술, 그러니까 카디악 서저리 시장입니다. 바로 이번 달 2026년 1월에 다빈치 5가 심장 수술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와, 드디어 심장 수술이요? 네, 연간 약 16만 건으로 추정되는 이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터진 거죠. 정말 큰 시장이네요. 두 번째는 어딘가요? 외래수술센터, ASCs, 그러니까 대형 병원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수술센터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빈치가 너무 비싸서 대형 병원 위주로만 설치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기존의 다빈치 XI 시스템을 재정비한 XIR이라는 좀 저렴한 모델을 공급해서 시장을 아래로 넓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 전략이 말이 되나요? 외래수술센터들은 대형 병원보다 훨씬 예산이 빡빡할 텐데요. 그들이 과연 저렴해졌다고 해도 다빈치를 살 여력이 있을까요? 인투이티브가 그 유명한 높은 이익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시장에 들어가려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는 판매가 아니라 리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2025년 신규 설치의 50%가 리스일 정도로 초기 도입 비용을 확 낮춰주고 있죠. 아, 리스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익률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면도기를 시장에 쫙 깔아서 미래에 면도날 매출을 확보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새 무기인 다빈치 5, 그리고 심장수술과 외래수술센터라는 두 개의 새로운 영토까지. 와, 모든 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좀 불안해질 정도네요. 시장에 완벽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완벽한 그림의 하지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지만들이 최근 주가가 7일 연속 하락한 이유이기도 하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리스크가 최소 5가지는 보입니다. 5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건 외부 분석이 아니라 회사 스스로 제시한 가이던스예요. 2026년 수술 건수 성장률 목표를 13에서 15%로 제시했는데 이건 2025년에 18%보다 명백히 낮은 수치거든요. 18%에서 13%로의 하락.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네요. 그렇죠. 물론 기업이 거대해지면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규모의 법칙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그 중국 문제죠. 맞습니다. 중국 리스크는 이게 단순히 미중 갈등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중국 현지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기술력을 따라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지방정부 입찰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정책적인 문제군요. 네, 회사 스스로도 지난 4분기 중국 내 입찰 승률이 실제로 낮아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중국 현지 경쟁사 제품이 기술적으로 다빈치랑 대등해서 경쟁이 치열해진 건가요? 아니면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한데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시장을 뺏기는 건가요? 장기적인 위협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아직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로컬 기업들이 자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바탕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그 격차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보호무역이라는 바람막이 안에서 괴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게 진짜 위협이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거시경제 역풍이군요. 특히 관세 문제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2026년에는 관세 때문에 전체 매출의 1.2%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숫자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이죠.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둔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병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다빈치 같은 고가의 신규 장비 도입 계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외래수술센터 확장 전략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네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센터들을 공략하려는데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그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고 인투이티브의 비용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크,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과 내부자 매도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48배 수준인데 이건 동종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이미 주가에 과도하게 당겨왔다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6개월간 내부자들은 33번에 걸쳐서 주식을 팔았는데 매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임원들의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매도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썩 기분 좋은 신호는 아니죠.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내부자들이 계속 주식을 판다는 건 그 자체로 불안감을 주니까요. 마지막 5번째 리스크,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텐데요. 바로 진짜 경쟁의 시작입니다. 아, 경쟁. 지난 20년간 인투이티브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독점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의료기기 업계의 또 다른 거인들, 메드트로닉이 휴고라는 로봇을, 존슨앤존슨이 오타바라는 로봇을 들고 본격적으로 참전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인투이티브가 20년이나 앞서 나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들의 도전이 위협적인 건가요? 후발주자들이 그 격차를 따라잡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상대가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드트로닉과 존슨앤존슨은 전 세계 모든 병원과 이미 수십 년간 거래하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온 기업들이에요. 막대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죠. 몇 년간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안에 혼자 있었지만 이제 성문 밖에는 같은 체급의 거인들이 탱크를 몰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형국이죠. 정리가 되네요. 한쪽에서는 면도귀, 면도날이라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과 다빈치 5라는 혁신적인 신무기를 들고 심장수술, 외래수술센터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려는 기회가 보이고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성장 둔화라는 내부적인 균열과 함께 중국의 부상, 거시경제 악화, 그리고 거대 경쟁자들의 출현이라는 외부의 압박이 성벽을 조여오고 있는 거죠. 지난 20년이 독점이라는 성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성을 지켜내는 치열한 수성전이 될 겁니다. 인투이티브의 CEO가 남긴 말을 떠오르네요. 기술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바로 그겁니다. 지난 20년간 그들이 풀어야 했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수술 로봇을 쓰게 만들까였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바뀌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도 계속 우리 로봇을 쓰게 만들까? 자, 그래서 오늘 구독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20년간 쌓아온 이 해자, 즉 수많은 의사들의 훈련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이 브랜드 충성도가 성문 앞에 진을 친 메드트로닉과 존슨앤존슨이라는 거대 기업들의 공성무기를 막아낼 만큼 충분히 깊고 넓을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남겨주세요.